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자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우선은 자비스라는 종목 최근에 이쪽이었죠. 이쪽에서는 이제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부각이 아주 살짝 됐어요. 살짝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고, 그 이후에 뭐 뚜렷한 흐름이 없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지난번에 포르쉐 처음에 강했던 상장 관련 이슈로 강했던 종목이 코리아 FT라든지 3기란 종목이었습니다. 그러나 중간에 예선테크가 튀어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기도 한 부분이었는데, 그렇다면 자비스도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튀어나오면서 포르쉐 상장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현재 코리아 FT가 시간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자비스를 포함한 포르쉐 관련된 종목들의 약간의 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포르쉐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번에 엮였었냐라고 봤을 때는 보시면 엘사와 공동협업을 통해 포르쉐로부터 부여받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 납품한 전력이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비스라는 종목이 포르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긴 했었다. 다만 그 부각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약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포르쉐와 엮여서 간다면 후발주 성향으로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시가총액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또 추가로 이 자비스라는 종목 기본적으로는 이 엑스레이 관련된 뭐 전반적으로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본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, 물론 매출 비중이야 이 반도체 쪽은 적게야 합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,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뭐 폐배터리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2차전지 내부에서 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이 종목이 부각될 여지가 있지 않나.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에 이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자. 그리고 이 PCB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이 PCB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긴 관점이긴 한데, 결국에 이 PCB라는 것이 이 초록색 전자제품에 들어간 메인보드 그 판때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메모리도 꼽고 그러한 부분인데, 결국에는 이게 쉽게 좀 시간을 걸쳐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계열 좀 긴 이야기긴 하지만, 이 DDR5라는 메모리 새로운 이제 램에 대한 부분이 출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보급화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이 DDR5를 적용하는 PCB에 대한 그런 검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, 당연히 이제 새로운 PCB가 나오는데 그렇게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볼 수가 있겠고, 뭐 식품 이물질 검사야 뭐 당연히 뭐 점점 뭐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, 또 추가로 여러 이제 간편식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, 차트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 텐데, 차트를 보면은 현재 차트의 상황을 보면 여기 한번 거대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, 여기도 나왔었고, 그리고 여기는 뭐 거래량이 크진 않았지만 한번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두들겨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계속적으로 건들고 했으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, 이게 이렇게 맞고 떨어진 것만 초점을 두면 저항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뚫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. 이 120 이동평균선은 결국엔 뚫어서 멋진 흐름 보여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,
이 62이동평에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뚫고 움직이고 뭐 빠졌다가 결국에 60의 이동평에서 위로 올라간 지금 이 120과 62이동평에서 사이에서 끼어있는 캔들의 흐름입니다.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일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서,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들긴 120이동평선에 대한 부분도 한번 뚫으면서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이러한 캔들들의 하단을 완전히 깨면서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상향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박정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